아무튼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개념 노트 참 잘했어요를 좀 찍어줄 필요가 있는데 항등식이 뭐였냐 은성아? 어,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음, 성립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이 표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뭔가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많은 조언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은근히 이제 발표해야 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대부분 다 발표하고 싶어요? 발표하기 싫어요? 난 너무 그 무대 체질이어서 항상 나가서 않고 발표 못하면 죽을 것 같다. 내가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겠죠? 어떻게 효리는 어떻게 발표를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랑 이제 뭐 수학 공부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남들 앞에서 많이 발표를 해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좀 뭐 항상 백수와 백조로 살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이 발표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발표 잘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눈에 띄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팀장들,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도 눈에 띄겠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높으신 직급의 분들한테도 상당히 놀라운 그 뭐죠? 그 신입사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발표를 했어. 다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발표를 잘했어. 그러면 뭐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겠고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플러스 점수예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발표해보지 않았고 남들 앞에서 나가서 본 적이 없는데 발표를 잘한다? 말이 안 되죠. 전 천산적인 천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시작부터 발표를 너무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는 거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발표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살면서 남들 앞에서 발표의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 로이는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 많았어요? 지금까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발표하게 되면 더 챙겨야 되고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나중에 자기한테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찾아서 하지 않으면. 근데 남들 앞에서 당연히 발표를 많이 한 사람이 잘하겠죠? 안 한 사람이 잘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하는데? 불가능하지, 이러면. 가능하겠어? 그래서 내가 별로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어릴 때 되게 내성이라고 하진 않겠죠. 되게 조용했어요. 조용히 공부만 한 스타일이지 뭐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준이 여기서 예준이 아닌 친구들 예준이만큼 조용하진 않았지만 하여튼에 내가 이제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박사과정 발표일 때도 발표 엄청나게 주는 사람들 많이 했고 워낙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발표를 당연하겠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발표를 한다? 전혀 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발표도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했던 거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들으면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발표했던 게. 내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되게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얘기한 게 못 알아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런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당연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 발표를 잘한다는 건 엄청나게 신뢰를 주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내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수학 되게 잘해? 근데 발표는 매일 어버버버해. 그러면 잘한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로이가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내가 여기서 얘기 잘 못하고 막 버버버 거리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여러분들 전혀 수학 잘한다고 느끼지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나중에 뭐 되게 인공지능 때문에 힘들어진 세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나중에 되게 모든 사람들이 찾을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발표를 많이 해라.
그리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해라.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되게 엄청난 포션을 차지할 거예요. 나중에. 그걸 잘하면요,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얘기는 국내파라는 얘기거든요. 해외에 살다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해외 사는 사람처럼 막 뭐 발음이 엄청나게 유창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살다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의사소통이 될 정도. 읽고 쓰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읽고 쓰는 거는 요즘 뭐 챗GPT도 있고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 내가 이제 뭐 통역기를 거쳐서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달라 보이죠. 아닌가요? 통역기 거쳐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거를 더 많이 연습해야 돼요. 뭐 당연히 뭐 고등학교 입시는 당연히 말하고 듣는 것보다는 뭐 수능을 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 사회 나왔을 때는 뭐 선생님이 다 사회에 있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성공하냐,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찾냐. 그렇다면 말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읽고 쓰는 건 어느 정도 다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읽고 쓰는 건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3, 고3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해요. 대학교 가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하고 듣는 게 약하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다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직 선생님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영어 시간에 막 프리토킹 하면서 막 반에서 막 수업하고 그랬나요? 우리 효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부분이 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서 공부하면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토익 토플보다는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스피킹으로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더 준비하는 게 실제 나중에 훨씬 쓰임이 많아요. 뭐 토익 990점보다 오히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근데 당연하겠지만 내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의사소통을 잘해도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만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면 너무 글로벌해서 살다 온 놈들이 많아요. 어때 효린이가 외국 살다 온 사람마다 영어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국내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 맨날 쓰다가 영어만 쓰고 살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해서 우리 어떻게 은성이 맨날 영어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온 사람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건 있어. 봐봐. 내가 한국말 하잖아.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과학 얘기를 해. 근데 한국말을 해도 과학 얘기를 하잖아? 그럼 과학이 좀 그렇게 영역이 깊어지잖아? 그러니까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죠? 한국말을 못해서 못 알아듣나요? 아니잖아. 그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언어가 어느 정도 되면서 내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해. 그래도 걔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의사소통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 전문적인 지식 영역이 있어야 돼. 당연하겠지만 내가 영어로만 성공하겠다.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난 개인적으로. 왜냐면 살다 온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국내파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뭐 정말로 난 하루 왼종일 영어만 쓰고 살겠다. 그게 되긴 어렵겠지만 하여튼간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말이 의사소통이 되면서 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그러면 나를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걔는 여기 갖고 와서 그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공계통 쪽에서는 압도적이에요. 되게 유리해요. 말하고 좀 읽고 쓰는 건 다 잘해요. 생각보다. 선생님 나이 때도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보다 지금 몇 살이 많냐? 거의 한 세대가 많잖아. 야, 선생님 때도 그런 애가 쎄였는데 당연하겠지만 말하고 듣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읽고 쓰는 건 대부분 해요. 나중에 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주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미래의 산업 중에서 조금 부응할 것들. 내가 아무리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에도 나중에 사양 산업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나중에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 사용했던 뭐 마구간을 청소하는 사람을 된다 보면 거의 일이 자리가 없겠죠. 말이 튀겠지만 뭐 별로 없잖아요. 말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거의 일자리가 없겠죠. 이제 그런데도 또 준비하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또 어느 정도 읽을 줄 알면서 또 미래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 사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다 찾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다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피똥 싸고 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죠? 선생님 넌 공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공부 그 목적의 자체에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서 취업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지려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 공부하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닌가요? 그냥 공부가 너무 좋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I love 공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 살면 남들하고 훨씬 더 유리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알만한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지식인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서 많이 듣고 배우고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막 되게 전문적인 컨퍼런스 뭐 이런데 엄청 많이 갔을 거죠. 선생님 발표도 하러 갔고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가르치고 있지만 나름대로 박사과정 할 때는 뭐 제주도는 뭐 심심할 때마다 갔어요. 학회 때문에 내 돈 내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당연하겠지만 뭐 거의 뭐 1년에 최소 뭐 열 몇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제주도는 거의 내 집 같은 느낌으로 갔다 왔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학 공부도 당연히 잘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수학 잘하면 유리해요. 근데 수학만 잘한다고 다 유리하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고1에 올라가잖아요. 아직 배움의 기회가 엄청나게 여유있고 여러분들은 뭐든 될 만한 잠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찾는 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 소망은 내한테 배웠던 모든 제자들이 다 세상에 찾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만 뭐 어떤 선생님이 내 제자는 저기 노숙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고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선생님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다 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죠? 잘 되기를 바라겠죠. 아닌가요?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쟤는 안 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많이 봤었고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잠깐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자, 아까 다시 복습해 보자면 이제 항등식은 어떤 걸 항등식이냐면 항상 어떤 x에다가 어떤 k에다가 어떤 문자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항등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 다 알아요. 항등식이라면 다 알잖아요. 근을. 뭐죠? 모든 실수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항등식은 근을 찾으라는 경우가 없죠. 다 뭐 찾으러 간다?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개수를 찾아라. 근데 모르는 개수를 조금 어려운 말로 미정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는 게 항등식의 목표인 거야. 근데 그 찾는 방법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었죠. 그러니까 방정식하고는 완전히 찾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방정식은 다 근과 해를 찾는 거잖아요. 다 모든 목적이. 근데 항등식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한 연습들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항상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개수비교법을 쓸 것인지 수치대입법을 쓸 것인지 어느 게 더 간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나오면 여기서 수치대입법 썼으니까 그냥 수치대입법 쓰면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이 문제가 더 수치대입법이 편한 거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학명이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알려주면 그렇게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왜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수학이 느는 거야. 사고력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맨날 얘기하죠. 지겹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35페이지까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증명을 해줬어요. 왜 이걸 조리제법을 3번 쓰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하나씩 다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원하는 건 뭐였죠? 직접 다 해봐라.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런지를 다 깨달아 봐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 사고력이 될 것이다.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도 돼요. 안 늘어요, 사고력이. 남들보다 사고를 깊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 킬러나의 킨자도 못 봐요. 왜냐면 사고력이 깊지가 않으니까. 사고력을 엄청나게 깊숙하게 요구해요. 킬러문항 같은 거. 진짜 어려운 문제들. 근데 내가 머리 제대로 써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머리를 더 열심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하게 만들겠죠?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뭐 풀다가 나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풀 수 없어서 뭐 질문이 있었다. 나중에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뭐냐?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그럼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 나머지, 딱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느낌은 오잖아요. 나머지 정리. 근데 거기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이 좀 짜증나요. 여러분들 말대로 하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짜치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영어로 보니까 뭐 짜치다는 게 쓰던데? 약간 뭐 이럴 때 쓴 거 맞나요? 우리 흔히 맞아? 아닌 거야? 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뭐 애들 쓰는 거 좀 들었는데? 일단 뭐냐? 봐봐. 누가 보더라도 누구가 나올 것 같죠? 주인공으로? 누가 주인공 나올 것 같죠? 이름만 들어도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언제 배웠죠? 앞단원에서? 방식의 나눗셈에서 배웠죠. 안 배웠어요? 나 혼자 가르쳤나요? 방식 나눗셈에서 이제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구하는 거 배웠는데 근데 뭐 또 나머지 또 다르게 구하나?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아마 똑같진 않겠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재탕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죠?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건가?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다를 거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들으면서 나머지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다르게 뭔가 하는 모양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 정도.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대충 봅시다.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등식으로 먼저 표현하는 거야. 나눌 때. 뭐 예제로 한번 볼게요. 곧바로. 밑에 개념 체크에 보면 뭐를 나누냐면 8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그 밑에 있는 개념 체크 1번이에요. 마이너스 2x 빼기 3을 지금 뭐로 나누고 있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대. 일단 우리가 여기 나누는 순간 나머지는 상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차식으로 나누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써야 되는데 몫을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내잖아요. 여러분들 몫과 나머지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1차식 나눴잖아. 조립제법 쓰면 되잖아요. 그죠? 조립제법 쓰는 거 다 잊어먹는 거 아니죠? 조립제법 쓰면 나오잖아. 근데 이거 왜 배울까? 자, 우리한테는 몫을 구할 필요가 없어. 몫을 구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몫을 정말 구하겠고 나머지까지 구해야 되잖아? 그럼 직접 나누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목, 패싱, 왕따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몫을 왕따 시키고 누구만 빨리 구하고 싶다? 나머지만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몫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을 써야만 해요. 근데 몫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몫은 관심이 없어. 그때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전형적인 무슨 식이죠? 이게 전형적인 항등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2가지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등식 다음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심심해서 냈겠어요? 이 수학 나름대로 편찬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슈퍼초 엘리트 분들이 편찬했잖아. 나도 편찬 못했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뭐 수학자 중에서 뭐 대단하신 분들이 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 당연하겠지만 얘를 만약에 계수비교법으로 구하고 싶으면 얘를 다 써야 돼. 2차네? 이거 3차네? 그러면 얘 2차씩 되겠네? 1차랑 2차 곱해 3차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표시한 다음에 전개 때려서 계수비교법을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여기까지가 이렇게 끝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너무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계수비교법 쓰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도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 쓰고 싶어요?
이 전개하는 것부터 선생님 저는 복잡한 거에 너무 I love you 해 그러는데 아니면 치료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계수비급으로 푸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남죠? 누가 남죠? 예를만 수치대입법. 이때 수치대입법인데 내가 얘를 패싱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얘를 뭐로 만들면 된다? 0으로 만드는 거지. 왜냐? 얘가 0이 돼버리면 얘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이 되는 거죠? 0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 실제적으로 보자면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의 한 종류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왜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성립해요. 근데 이거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과 나머지가 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몫을 구할 필요가 없을 때 몫을 구할 필요가 있다면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몫을 구하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만 필요해. 몫은 미안하지만 안녕. 이럴 때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뭐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그러니까 몫을 구할 필요가 없을 때 나머지만 구해야 됐을 때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빠르게 나머지를 찾는 방법. 이게 뭐다? 바로 나머지 정리라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나랑 조금 다르게 얘기하긴 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머지 정리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하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념 노트에 적으셔야 되겠죠. 적는 거야. 나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나는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나머지 정리에서 주인공은 누구신가? 라고 한다면 나머지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놈은 맨날 얘기했지만 이 나머지는 다항식이에요.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이게 사실은 완전히 원티어 주인공이에요. 왜냐면 어떤 수치를 대입할까가 다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왜냐? 얘가 뭐를 되는 걸 대입할 거니까? 0이 되는 걸 대입할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나한테 배웠다면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시는 거지. 언제 나머지 정리 쓰는 거지? 왜 필요하지? 어떤 유익이 있지? 어떤 원리 때문에 나한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걸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야. 그냥 뭐 얘기해주면 대충 듣고 외워가지고 몰라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왜 다항식의 나눗셈과 얘는 왜 구분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이용하는 거지? 왜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지는 것을 대입하는 게. 그러면 얘가 0이 되면서 나머지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게 나머지야. 근데 만약에 이게 x 플러스 2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될 것 같냐, 효리나? 그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한 게 나머지인 거야. 그게 나머지 정리인 거죠. 이게 다예요. 엄청 빠르죠. 뭐를 구할 때 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나머지만 구할 때는 상당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유리하잖아.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건 다항식의 나눗셈과 뭐 다음에 배운 거죠? 항등식. 왜냐? 항등식의 원리를 쓰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계수비교법 풀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렉스 제곱 정도는 알겠죠. 나머지 몰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계수비교법 쓰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별로 기분 좋지가 않겠죠? 아니야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별로 괜찮지 않죠? 하여튼 간에 뭐 계수비교법 쓰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더 간단하다? 이런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이 압도적으로 간단하다.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나머지 정리 밑에 바로 뭐가 나오고 있죠? 나머지 정리 밑에 바로 뭐가 나오고 있죠? 뭐죠? 인수정리. 사실 이 인수정리는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중3 때 어느 정도 배웠어요. 인수정리라고 대놓고만 배우지 않았지 사실은 배웠어요. 그럼 뭐냐?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서 자, 잘 보세요. 뭐 어떤 원리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단 인수정리는 여기서 나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이 다항식이 두 개의 어떻게 표현되죠? 두 다항식의 무엇으로 표현되죠? 곱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내가 인수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숫자에서 보면 약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죠? 다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겠죠? 안 배웠나요? 초등학교 잘 못 다녀가서 못 배우시면 빨리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뭐 1 곱하기 16 하면은 얘가 1 곱하기 16의 곱으로 나눠지는 거,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1하고 16이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잖아. 만약에 얘를 내가 2 곱하기 8로 표현하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16의 약수가 되잖아. 그치? 근데 다항식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다항식을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이거를 약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수. 근데 숫자에서도 인수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언제냐면 중2 때 소인수 분해. 이 소인수가 소수 플러스 인수예요. 소인수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했죠? 소인수 분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0 같은 거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됐죠? 2 곱하기 그다음에 3 곱하기 5인가요? 그죠? 이게 소수면서 인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볼 때 이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불렀어요. 소수인 인수의 분해. 그래서 소를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인수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약수라는 대신에 어떤 표현을 계속 쓴다?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나머지가 없어야지만 두 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뭐 세 개씩의 곱으로 표현되든지.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인수 분해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적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약간 약수 구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때 잘 보세요. 이때 내가 여기서 얘가 없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수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를 인수 분해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방정식 해를 많이 찾잖아. 일반적으로. 기억나죠? 이런 이정형식이 있으면. 어떻게 인수 분해하죠? 우리 주호는? 어떻게 인수 분해하죠? 너무 어렵나요? 불러주세요. 혹시 목이 메어요? x 빼기 4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근이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치? 이게 근인 거죠. 0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거꾸로도 배웠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해주세요. 4를 근으로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명령을 했어. 자, 이거 풀어봐. 근이 4고 근이 마이너스 1이야. 2차 방정식 만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죠? 4 때문에 어떠한 다항식이 나왔죠? 거꾸로 하니까 x 빼기 4가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1 때문에 어떤 방식이 나왔죠? x 플러스 1 나왔겠죠. 태고창 모르니까 1 쓰고 0이요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언제? 중3 때. 이게 바로 뭐다? 인수 정리인 거야. 봐봐. 근이라는 게 뭐냐? 근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어떤 식이 되죠? 0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봐봐.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떤 수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뭐라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이라는 거는 0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다가 근을 대입하게 되면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나머지 없다는 건 똑같은 거죠. 나머지 0이 되면.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만약 4를 만약에 대입했어. 0이 됐어. 얘가. 이러한 식이 있는데 4를 대입했는데 얘가 0이 된 거야. 4 대입하면 0 되죠. 4, 4, 16 마이너스 12 빼기 4가 되면 0이 돼요. 0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 4가 이거에 뭐가 됐다는 얘기야? 근이 된다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근이 됐다는 얘기고 이 4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거를 인수로 가진다?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다? 인수정리. 이게 인수정리야. 내가 어떤 다항식에다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했어. 근데 여기 0이 나왔어. 그러면 2를 대입하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2를 대입하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얘 식에다가 2를 대입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이게 뭐다? 인수정리.
인수정리. 이게 인수정리. 뭐 엄청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알았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잖아요. 사각근이면 x 빼기 4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인수정리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2차 방정식에서 보자면. 자, 이게 바로 뭐다? 인수정리다.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어떤 값이 있다면 걔는 근처럼 작용하는 거고 당연히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걔가 만약에 알파였다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자, 뭐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뭐 나누어 떨어진다. 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뭐 똑같아요. 다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잘 봐. 2번을 볼게요. 다음 2번을 보면 잘 이해하세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표현 한번 해보세요.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가 뭐를 나눠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어떤 뭐가 있겠죠. 다항식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했지만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또 끝나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부분이 없으니까 0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인수정리 중에 또 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되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2 빼기 3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a는 몇이다? 1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얘로 나눠 떨어진다. 마이너스 1이 근이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썼었던 표현들 하자면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면 그게 뭐다? 인수정리. 그리고 인수정리를 배웠다는 얘기는 느낌이 그 다음 단원이 뭐로 연결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있죠? 우리 은성아, 다음 단원이 뭘 것 같냐 느낌이? 그래요, 인수분해죠. 다음 단원은 인수분해입니다. 왜냐? 인수정리를 배웠잖아. 그걸 써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게 다 연결되도록 항등식부터 다 빌드업이 되잖아. 다항식의 나눗셈부터 항등식으로 연결해서 항등식으로 빌드업이 된 다음에 항등식에서 또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로 연결이 됐다가 다시 인수분해까지 넘어가죠. 인수분해가 나오게 되면 이제 보통 여러분 중3 때는 인수분해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을 배웠을 겁니다. 그냥 인수분해 풀이법을 쓰거든요. 2차 방정식 풀 때 첫 번째 방법이. 아마 다 쓰고 있잖아. 인수분해 풀이법. 미신이 썼잖아. 인수분해 풀이법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보는데 그거 모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인수분해 풀이법을 하기 전에 다음에 곧바로 2차 방정식 가고 싶었는데 누가 하나 중간에 껴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될 때를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복소수가 잠깐 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으로 곧바로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를 조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소수를 잠깐 뒤었다가 어디로 간다?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거를 편찬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당연하겠지만 다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다닐 수 있다면 그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필수 5번부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항등식 쓰는 거예요. 읽자마자 항등식 쓰는 거.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빠르게 해봅시다. 이제 졸리니까. 자, 필수 5번. 짜자잔. fx를 뭐로 나눴다? 자, 처음에 이렇게 쓰세요. 나야 안 써도 되죠, 이제.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 쓸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순간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주죠. 얘가 있을 때 얘를 뭐로 나눴다?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근데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하고, 얘가 당연히 1차니까 나머지는 r. 상수예요. 근데 나머지가 몇이라고 했어? 이게 1이래. 짜자잔. 그러면, 얘 a 구하는 거죠, 미정계수. 그죠? 이게 전형적인 항등식이다. 그때 미정계수가 하나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하나 필요한데, 자, 이걸 구하겠다고 계수 비교법을 가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내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도 많이 아플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로 가야 되죠? 수치 대입법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X에서 뭐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걸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A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고 자면은 우변은 1. A 값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3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2가 나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 자, 몫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접 나눌 필요도 없고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미정계수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항등식 다음에 배우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나왔어요. 이제 2예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죠.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누죠? 얘를 x-1로 나눴어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도리제법을 쓰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x-1 나누면 되잖아. 1차식이니까. 하지만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더 빠른 방법이 있죠? x에서 뭐 대입하는 게 더 빠르다? 1을 대입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겠죠? 항례식의 원리 이용해서. 왜냐면 몫은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몫을 구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나눠줘야 돼요. 근데 몫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수치대입. 일단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3 플러스 2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고 이게 뭐다? 나머지다. 다 더하면 몇이 되냐? R은 뭐 11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된 거죠. 자, 뭐 너무 어렵나요? 어때요?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항등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나머지 정리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어떤 수치를 대입할지는 다 어디 달려있다? 여기.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다 달려있다는 거죠. 걔가 주인공이에요. 나름대로. 왜냐? 뭐 대입할지가 제일 핵심이잖아. 왜냐? 수치 대입법으로 풀 거니까. 그렇겠죠?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2번으로 넘어가면 뭐 여기 이제 미정계수가 몇 개가 나오냐? 뭐 안타깝지만 미정계수가 몇 개가 나왔죠? 무려 2개나 나왔죠?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항상 미지수 개수를 확인하세요. 미지수 개수만큼 뭐가 필요하다? 식이 필요한 거야. 가장 기본이죠. 대수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타까운 거죠. 자,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몇이다? 6이다. x 플러스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몇이다? 마이너스 5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이 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식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다? A랑 B를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식을 2개 뽑아내야 되지? 나머지 정리로 식을 2개 뽑아내면 되겠구나. 수치대입법 통해서.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뽑아냈네? 그 다음에는 연립방정식 해서 찾으면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지가. 그 다음에 이 모든 생각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는 거죠? 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잘 보잖아요? 되게 웃겨요. 수학을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런 거야, 약간. 수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비유를 드자면, 제 선생님 와이프 얘기가 좀 나오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기치예요. 기치인데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맨 앞에서 먼저 가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기치니까 잘된 방향으로 갈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예림아?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해요. 아니, 넌 길을 모르는데 왜 먼저 가냐고. 그러니까 뒷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요. 아니, 잘 생각해봐. 아니, 그냥 길을 모르면, 야, 누가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냐, 이거리나, 내가 봤을 때. 길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고,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잘못 얘기했나요? 근데 항상 먼저 가요. 근데 그게 슬픈 이야기지만 잘못된 길인 거죠. 아니, 자기 길치니까 모르잖아. 어디가 잘된 길인지 모르잖아. 아니, 그럼 길치가 아닌 거죠? 일단, 가요.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봐요. 너는 왜 길을 모르는데? 왜 먼저 가냐? 아니, 항상 이제 물어봐요. 이런 거야. 수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문제 딱 읽잖아요? 그럼 막 써요. 막 써. 근데 많이 쓰는데 자기도 뭘 쓰는지 몰라. 그냥 막 불안한가 봐. 안 쓰고 있으면 불안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안 쓰면 불안한가 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읽으면 어떤 개념을 쓸까? 어떻게 문제를 풀까? 어떻게 미정계수를 찾을까? 고민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식을 쓰는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보면 막 써요. 그래서 너 뭐 쓰고 있냐? 그러면 그냥 쓴대. 그러니까 그게 뭔데? 모르죠. 자기도 모르는데 막 써요. 그런 친구 많다는 거야. 이게 이런 거야.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문제를 읽으면 생각하기 시작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미지수 몇 개지? 어떻게 우리가 식을 찾아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식을 찾아낼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산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을 잘하는 애예요. 근데 수학 못하는 애들은요, 그냥 막 뭘 써요. 그냥 무슨 자기도 쓰는지 몰라요. 그냥 막 써. 그냥 어떻게 풀었어? 그냥 풀었대. 대부분 어떻게 풀었냐? 위에 거 베껴서 푼 거예요. 대충 위에 거.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는 정말로 많은 애들 그 문제를 풀어요. 그런 애들은요, 수학 실력이 절대로 늘지 않아요. 슬픈 이야기지만. 왜냐? 잘못 공부했으니까. 되게 많아요. 그냥 똑같은 문제 유형이 나오면 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개념을 썼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손은 못해요. 사고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되게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 아무리 수학 공부 열심히 해도 망해요. 망해요. 문제집을 1000권을 풀던 10,000권을 풀던 시력이 안 늘어요. 잘 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풀었으며, 왜 이렇게 사고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길이에요. 그런 애들이 뭘 해도 빨리 늘어요. 엄청나게 빨리 늘어요, 수학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A, B 찾아보시고요. 계산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이제 뭐로 바뀌었냐?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이제 1차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몇 차식으로 나눴다? 2차식. 여기부터가 이제 좀 재밌어진 거죠. 1차식은 너무 쉬웠어요. 선생님 2차식 이거 수치를 그냥 보면 나오네. 이런 거 어렵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 필수 6번 같은 문제에서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해 주겠지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럼 나머지가 몇이래? 3이래. 그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대입하냐면 x 마이너스 3도 나눴대. 그러면 뭐가 나왔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이게 나머지 정리죠, 이게. 여기까지 나머지 정리가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뀌죠. 1차식 나눈 건 너무 쉬우니까 이제 몇 차식으로 바뀐다? 2차식, 3차식, 점점점 차수가 올라가요. 당연하겠지만 차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문제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문제가 쉽냐 어렵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냐? 나누어지는 방식에 달려있어요. 이게 주인공이야. 나머지가 사실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머지는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 자, 잘 보세요. 내가 fx를 그러면 이제 뭐로 나눌 거냐면 마지막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차 당식이죠? 우리 로이야? 2차 당식이죠. 그럼 이제 몫이 있을 거예요. 근데 2차 당식이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차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에다 뭐를 써야 돼? 상수를 쓰면 안 돼요. 왜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ax 더하기 b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식을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차가 되면서 미지수가 몇 개가 생기냐? 미정계수가 몇 개가 생기냐? 효리나 몇 개 생겼어요? 1차가 되면서 2개죠. 그러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개.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거야. 왜 쉽냐? 얘가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래서 수치 대입법 할게 2개를 대놓고 보여줬잖아. 누가 보더라도 뭐 대입할 것 같죠? 마이너스 1과 뭐를 대입할 것 같죠? 3을 대입할 것 같죠. 그 값도 위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차식, 3차식으로 올라갔을 때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언제 문제가 어려워지냐?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수치대입법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 얘기 뭐야? 수치를 대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아니면 완전 제곱식. 수치를 몇 개밖에 못 대입하죠? 1개밖에 못 대입하지. 남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에서 어려워진 문제란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 이 나누어지는 방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완전 제곱식이 돼서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못 찾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누가 봐도 수치를 대입하기 편한 문제들은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된다? 항상 여기야. 우리의 모든 초점.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누구다? 나누어지는 다항식. 너 몇 차야? 너 인수분해 돼? 너 완전 제곱식이야? 너 인수분해 안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게 모든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다? 얘가 주인공이야. 실제로 나머지 정리가 주인공처럼, 나머지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F-1은 여기 0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돼서 몇이야? 줬잖아. 3. 또 3 대입하겠죠. 쉬운 문제예요. 3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3 대입하면 3A 더하기 B죠. 줬잖아. 뭐 줬어? 마이너스. 연립하면은 A, B를 구할 수 있겠고 A, B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나머지의 1차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해결이 돼? 너 쉬운 문제. 수치대입법 해결이 안 돼? 너 좀 짜치는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표현대로 하자면. 자,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럼 이제 뭐 B 없애면 빼면 되겠죠? 빼면은 마이너스 4A는 없어지고 여기는 4가 되겠고요. A는 마이너스 1, B는 2.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바로 나머지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2차식 나눠지고 근데 봐봐 1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잖아. 아니 가능합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잖아. 뭐 0 되는 게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차식 다항식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데 T였어. 그럼 나 혼자 틀릴 수 있다. 모든 애들이 맞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냐면 2차식 이상으로 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겠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길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친구들 중에 많아요. 재밌는 애들. 선생님 다 뭐 공부 잘하는 애만 친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다. 뭐.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뭐 풀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의 이제 핵심 문제는 뭐 누가 보더라도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이제 3개를 치셔야 돼요. 3개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이제 강의를 해보면 당연하겠지만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 미안한데요. 이제 뭐 여기서 내가 정말로 놀라운 천재적인 강사여 가지고 모두를 한 번에 다 이해시키면 좋겠는데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한 번에 내가 모든 걸 정확히 다 이해했다. 그럼 내 머리를 아직까지 좀 쓸만하다. 내 사고력이 아직 좀 있다. 이제 약간 이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됐다. 그래도 괜찮다. 이해가 안 됐다. 뭐 다음번에 또 노리자. 뭐 다 고민해보고 막 매달렸는데 좀 안 됐다. 한 바퀴 또 돌 거니까. 또 돌고 또 돌 거니까. 이제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질문하러 와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학원들 다녔다가 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한테 질문해요. 그게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딱 선생님이 워낙 이제 강사 생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뭐 금방의 이제 흐름도 다 알고 있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오면은 어떤 거 질문할지가 대충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아직 이 근방은 되게 요즘 개념 강의를 잘 안 해요. 생각보다 깊숙하게 안 하는 게 대세인 것 같고 약간 문제 풀이를 많이 더 시키고 질문을 조금 받아주는 게 약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대다수의 시간을 다 개념 강의하고 이런 학원들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물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뭐 퍼스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온 친구도 있는데 이제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물어보면. 뭐 여기만 다닌 친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당연히 뭐 그랬나요? 난 다른 데 간 적이 없는데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온 친구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단점이 있다겠죠? 졸릴 수 있다.
왜냐면 같이 고민하지 않고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내 얘기만 그냥 앉아서 저렇게 들으면 졸리잖아.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 하물며 영화도 재미없는 영화 보면 좋는데 이건 영화보다 더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수학이 영화보다 재밌지 않을 거 아니야. 저는 수학이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효리나 영화보다 재밌어요 수학이?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더 졸릴 수 있는 거죠. 러닝 타임도 약간 2시간 되는 것 같고 막 선생님 영화도 요즘 그렇게 길면요 안 돼요. 보다 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개념 강의 1시간 반씩 때리면 너무 졸려.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뒤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졸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자, 페이지 7번. 자, 이 문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fx를 얘가 몇 차 당식이냐면 잘 몰라요. 몰라요. 당식이래. I don't know. 근데 뭐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짜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순간 수치대입법 까리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식을 몇 개 뽑아내야 됐어? 2차 식이었으면 2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몇 개밖에 못 뽑아내죠? 1개. 이게 이렇게 이쁘게 봐봐. 이렇게 이쁘게 인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2개 대입해. 2개 나와.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완전 제곱식이니까 몇 개밖에 수치대입법을 쓸 수가 없다? 하나밖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 문제가 왜 어려워졌냐?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문제들은요, 내가 이렇게 강의 조금 하잖아? 다 잘 따라가요. 잘 따라. 선생님 뭐 뻔한 문제 아니에요? 여기 대입하면 되죠. 잘 따라오는데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눴는데 얘가 qx라고 할게. 이 나머지가 2x-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다운해서 그 막 나머지를 막 찾고 막 분해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앞에서 조금 어려웠을 때 당시 나눗셈에서 뭐 x 곱해지고 뭐 x제곱 곱해지면 막 나머지가 차수가 올라가서 뭐 더 나눠줘야 되고 막 이랬잖아. 이제 그게 조금 발판이 돼야 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수학이 참 재밌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문제예요. 두 번째 뭐냐? 뭐로 나누죠? x-2로 나눠. 그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끝난 거야. 이건 그냥 2 대입하면 끝나요.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어요. 누가 못 뽑아먹었냐? 얘. 완전 제곱식이었어. 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f2가 마육이 나오는 거야. 얘는 끝났어요. 얘는 다 쓴 거야.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쓴 거야. 더 이상 쓸 게 안 남은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안 써있잖아요, 여기. 써있어요? 혜연씨 써있어요? 주은이 써있나요? 안 써있잖아.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겠죠. 안 그럼 내 강의 들을 이유가 없죠. 그죠? 얘가 왜 어려졌지? 이 문제가 왜 어렵지? 왜 어디가 문제인 거지? 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거지? 이유가 뭐지? 왜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해줬지. 그러니까 보면 어쩌라고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사고했는데 이유가 뭐야? 난 나머지 정도밖에 배운 게 없다고. 아니 나 여기 다 대입하면 된다며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나와 있어야 되잖아. 야 여기 봐 여기 대입하면 나온다. 왜 안 나와? 아니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줬잖아. 근데 왜 안 되냐고 그 마음대로. 근데 그런 게 나름대로 안 써 있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지.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차 당식으로 나누냐 fx를 3차 당식으로 나눠요. 오 마이 갓. 그죠? 3차 당식으로 나누면서 당연하겠지만 나머지가 몇 차가 되겠냐 태민아? 3차 당식 나누면?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냐? 3차 당식 나눴어. 나머지 몇 차야? 몰라요? 2차겠죠. 3차보다 낮으니까.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냐? 미정계수가. 자, 은서가 미정계수 몇 개 나오냐? 3개. 그럼 식 몇 개 필요하다? 3개. 아, 너 진짜. 너 2개 줬어야지. 야, 너 2개 주고 하나 주면. 야, 됐잖아. 이거 참. 너 왜 완전 제곱식이야? 너 왜 하나밖에 안 내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왜냐면 미지수 3개잖아. 아, 3개 나왔으면 얘 인수분해 내가지고 3개, 얘 2개 줬고 얘 하나 딱 줬잖아. 좋잖아. 연립방식 풀고. 근데 누구 때문에 망했다? 얘 때문에. 수치대입법으로 안 풀려요. 하나가 모자라.
그러면 수치대법으로 안 되면 남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누구밖에 없죠? 수치대법 안 풀리면 주은아? 그새도 없이죠.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켜야 돼요. 슬픈 이야기지만. 왜냐? 수치대법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수치대법으로 해결이 돼. 그럼 절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없는 거야. 다 연립방정식 문제인 거야. 다 연립방정식에서 풀면 돼. 왜냐? 인수분해만 되면 다 수치대법으로 풀리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완전 제곱식을 주는 경우, 어떤 경우 문제가 어려워진다?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주인공은 나누어지는 다항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으로 줘버리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면 뭐로 안 풀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어려워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를 딱 봤어. 나머지 정리 문제가 딱 튀어나온 거지. 그럼 우리 누구를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배웠으면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째려보면서 너 몇 차? 너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너 완전 제곱식이야?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보고 다른 거 보고 있으면 나한테 배운 애가 아닌 거죠.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난이도와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수치대입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자, 왜 어려워졌고 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방금 다 설명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어디를 해결해야 되냐? 얘를 해결해서 누구를 써야 돼? 결론은 얘를 써야 돼. 누구를 써야 돼? EX-를 써야 돼. 안전제곱식 얘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좀 많이 상했죠. 아, 너 왜 이렇게 주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우리의 희망은 누구다? 얘인 거예요. 나머지를 다 줬잖아.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를 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과연 얘로는 뭐를 해야 될까? 자, 고민해 보봅시다. 준아,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뭘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때? 얘 이용해야 되잖아. 얘 때문에 지금 짝쳤잖아. 얘 때문에 지금 안 풀린다니까. 얘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어서. 그러면 내가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은이가 내 생각 때. 티해도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얘기하는 거죠. 뭐 하면 될 것 같아?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바꿔준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뭐로 나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는 걸 이용해야 돼? 2x-1이 나온다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너 왜 그런 거야? 너 왜 나 힘들게 했어?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제곱으로 나눠질 거야. 나누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앞에서도 몇 번 했었어요. 내가 얘를 x 플러스 제곱으로 나눈 거로 바꾸면 여기서는 다 나눠 떨어질 거야.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문제죠? 이 나머지가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차였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2차식으로 나눈 것처럼 바꾸게 되면 나머지가 2차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얘를 2차식 나눈 것처럼 얘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얘를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얘를 x 플러스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바꿀 건데 그러면 여기 나눠 떨어질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여기가 문제야.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죠. 2차식이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아마 잘 보세요.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머지 차수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 그게 왜 어려워졌냐? 막 얘기를 했어. 내가 수업 시간에. 그게 여기서 나와요. 연결이 되네. 오마이갓. 그 앞부분에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거라고 했죠. 왜냐면 심화 문제 풀 때 다 연결이 되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나눠야 돼. 뭐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나누는데 얘가 지금 몇 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눠야 되죠. 조리초법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죠? 직접 나눠야 되죠. 직접 나눠서 포기할게요. 여기는요, 이런 게 다 생략돼 있어요. 되게 보면요, 이거 여러분 보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천재라고 할게요. 저 해설지 보고 이해하면 여러분 천재예요. 왜 그런지가요,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막, 나왔대. 왜? 그럼 왜 그렇게 구했는데? 그 이유가 뭐야? 모든 게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정확히 이해해서 그걸 정확히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천재예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야, 그거 보고 이해했으면. 진짜 천재인 거예요. 와, 그 정도면요, 나한테 배울 필요 없어. 혼자 해도 잘하는 놈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제, 어디 나도 잘하는 놈들이다. 그죠? 재능충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재능충들 있잖아요. 재능충들. 몇 명 없긴 하지만, 재능충들. 근데, 우리 수업은 재능충을 위한 수업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수업은 재능충을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다 설명을 해준다고, 내가. 자, 그러면, 얘를 나눠요. 자, 2차식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조리제법을 못 써요.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눈다? x 플러스 2 제곱 나누니까 전개해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표기를 바꿀 거야. x 플러스 1 제곱 나눠줄 거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몫은 몇이 되죠? 자, 로이 몇이냐? 몫은 a죠. a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몫이 a라는 건 알아요. 자, 몫이 a라는 거 알아요? A가 들어가서 이렇게 빼긴 할 거야. 빼긴 할 건데, 뺄 거야. 그치? 여기서 뭐가 나오죠? 뭔가 나머지가 나오겠죠. 빼면. 근데, 그 나머지가, 봐봐. 얘를 x 플러스 1 제곱 나눠.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주은아, 이거 나머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만 나오죠? 아니? 그 나머지가 누구일까요? 2x-1이라는 거지. 왜냐면 요거를 x 플러스 지금 나눠. 왜 나머지 안 나와요? 단어 떨어지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건데 여기서 줬어요. 뭐죠? 나머지가 2x-1이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뭔진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분명히 나올 거야. 뭐가 나온다? 2x-1이 나올 거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 좋잖아. 나머지는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x 플러스로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 이게 몫의 부분이 들어가겠죠. 당연하겠지만 목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요 식이 요 부분만 따로 떼어 쓸게요. 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어떻게 표현되냐, 봐봐.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제곱 나왔죠. 이 x 플러스 1 제곱이에요. 몫이 뭐가 된다고요? 몫이 뭐라고요? a라고요. 여기 몫이 들어가겠죠? 나누어지면 몫이 여기 a가 들어갈 거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요걸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 못한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몫이 a고 나머지는 뭐 빼서 뭐 나오겠지만 걔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누구다? 2x-1이다. 그러니까 얘가 2x- 이렇게 온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만 나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줬잖아, 2x-. 그래서 뭐 여기서 나 빼면 뭐 b하고 a가 막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얘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봐봐. 원래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 날아가야 됐어? 원래 몇 개 날아가 있죠, 미지수가? 2개가 날아가야 됐어. 그치? 2개가 날아가면 원래 미지수가 3개였으니까 몇 개만 남아야 되죠?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슬프지만 수치 대입법으로는 안 됐어. 마이너스 대입하면 안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비정기수 몇 개 남았냐, 주은아? 몇 개 남았죠? 1개. 2개가 날아간 거죠. 2개 날아간 거지. 원래 안 날아갔잖아. 하나밖에 안 날아갔잖아. 하나밖에 수치대법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식을 바꾸면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다 연습이 빡세게 돼야 돼. 결론은 뭔가 앞에서 다 모르는데 넘어가고 대충 가는 애들은요, 결론은 심한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막 붙잡고 늘어지고 왜 그런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이해하고 다 노력하고 열심히 숙제하고 따라왔던 애들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얘가 재능충이 아니야. 그런 애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재능충들은 알아서 이해해요. 그럼 알아서 넘길게요. 근데 이 수업은 재능충을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애들이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그럼 이해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쉽지 않은 학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대충 공부해서 잘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 수학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천재들이 만들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학을 만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니까 전 세계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을 만한 천재들이 만든 학문이야.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거의.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범죄들, 그냥 일반적인 펄슨들은요. 그냥 대충 공부하면요. 이해를 다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왜 천재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천재가 아닌데 하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충 해서 다 이해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원래 그게 아예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진짜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다 하나씩 해보고 이래도 잘할까 말까 한 게, 이래도 상위권에 올라갈까 말까 한 게 수학인데 난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 수포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근데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난 다 이해가 돼. 난 다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아니면 1000명 중에 1명에 속하는 재능충이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애들이 있죠. 뭐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강력한 감사의 표시를 하시면서 뭐 진짜로 그 정도면 거의 뭐 엄청난 머리예요. 근데 이해만 돼도 나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머리만 돼도 이해만 확실히 돼도 그 정도만 좋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제곱으로 어디가 묶여 들어간다? 요 a가 묶여 들어가요. 분배 법칙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1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얘를 뭐로 바꿔쓸 수가 있다? 얘를 뭐로 바꿔쓸 수 있다? 얘를 이렇게 바꿔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면 미정계수가 하나만 남는데 드디어 그놈을 쓸 때가 됐죠. 드디어 얘 말고 드디어 하나 더 줬잖아. 누구였죠? 얘죠. 얘를 써서 A 값을 찾게 되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 특히 이거를 얘만 보고서 알아챘다. 놀라워. 기가 막혀. 정말 머리 좋은 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2를 대입합니다. 당연하겠지만 0이니까 없어져요. 여기서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9a. 자, 2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게 뭐다? 마육이다. 넘어가면 9a는 마 9니까 a는 뭐가 된다? 마 1이다. 여기다 마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다 풀린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개하면. 자,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했어요. 왜냐면 이거 이해를 못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어려운 거야. 이거를 한 번에 이해했다. 괜찮아. 머리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밝아요. 한 번에 이해했다. 좋아요. 나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칭찬받아도 돼요. 나한테 칭찬에 박수를 받으셨어요. 잘 이해 못했다.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 못했다 해도 크게 잘못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되게 열심히 했고, 요거를 전개하게 되면 이게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다 2x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요게 나머지가 되겠다. 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수치 대입법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떤 거?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주인공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완전 제곱식이 나온 문제들은 수치 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겠고,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식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식을 변형하는 게 쉽지 않았죠. 단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식 변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 어떤 문제다? 고난도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에서 난이도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딱 봤는데 나눠진 방식이 완전 제곱식이네? 어렵겠다. 나눠진 방식이 인수분해 안 되네? 어렵겠다. 인수분해 잘 돼? 에이 쉬운
보자마자 판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7-1번 같은 문제는, 우리, 허우야, 어려울 것 같아, 안 어려울 것 같아? 7-1번 같은 문제, 네가 봤을 때. 뭐, 다 인수분해가 이쁘게 다 되고, 보면 알겠지만, 대입할 것들이 다 주어졌으니까, 수치 대입으로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는 거지. 왜냐면, 나눠온 장식,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고, 또 x 플러스 2 줬고, 이게 다 인수분해 되잖아. 다 이렇게 나누어진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고, 이런 문제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 7-2번을 봅시다. 얘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 주은아? 어려울까? 쉬울까요? 누구 때문에 어렵죠? 뭐로 나눈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지기 때문에. 걔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졌겠구나. 얘는 수치 대입으로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겠구나. 그래서 벌써 나머지 정리에서도 문제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파악하셔야 돼요. 기본인 거야. 기본인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가 딱 남은 거야. 그리고 몇 개 남았어? 나머지 정리 문제 딱 남았는데 인수분해가 돼! 그럼 도전해야 될까? 패스해야 될까? 당연히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빨리 풀어야지. 이거 넘겨야 되겠다. 엄청나게 유리한 거야. 근데 혼자 공부하잖아요? 이게 왜 어려운지, 이게 왜 어려워졌는지 전혀 몰라요. 혼자 공부하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독학했는데 이걸 다 찾아냈다. 오씨, 여러분들 뭐 대단합니다. 날 가르쳐주세요. 선생님도 당연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고, 이거를 또 엄청나게 연구하고, 나름대로 선생님이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설명하면 더 쉽게 할까? 얘가 왜 어려웠을까? 학창시절 때도 미친듯이 수학 공부를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효린아.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진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학창시절 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한테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때도 나한테 알려준 선생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서 여러분들 걸 만드시면 좋다. 자, 이제 몇 개 안 나왔어요. 8번하고 9번 하면, 인수 정리까지? 오늘 다음엔 좀 싫어하네요. 일단 빨리 해봅시다. 8번 정도 해봅시다. 8번. 필수 8번은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봐봐. 뭐 이상하게 썼어요, 봐봐. 근데 어차피 봐. fx를, 어차피 모든 문제 난이도는 여기 결정되거든요. 봐봐.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5로 나눴잖아.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혹시 있겠고, qx가 있는데, qx가 3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식을 몇 개 준 거냐면, 누가 보도 알 수 있죠. 식 몇 개 준 거겠냐? 우리 예림아. 몇 개 준 거겠어? 여기 뭐 대입할 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2개 준 거죠, 뭐. 대놓고 2개 준 거예요. 인수분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2개 이용해도 무조건 문제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 당연히 마이너스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떠죠? 마삼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준 거고, 그 다음에 5 대입하겠죠. 5 대입하면 없어지고, 5 대입하면 15 더하기 1이니까 16. 이거 2개 준 거예요. 그럼 100% 얘 이용해요. 그럼 다음 거 볼게요. 뭐 복잡하게 써있는데, 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현혹되지 마. 여긴 주인공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얘기했잖아. 어디가 주인공이야? 여기라고. 여기가 주인공이야. 그럼 봐봐. 뭐 나눴겠죠? Q프라임 X라고 할게. 나머지가 R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죠? 예림아? 뭐 대입하면 나오겠어? 3 대입하라고. 여기 볼 필요 전혀 없어. 여기 주인공이 아니야. 3 대입해봐. 뭐 나오냐? 효린아, 여기. 그래. 이거 보이죠, 있네. 있네. F5는 R인데, F5가 몇이야? 16이네. 답은 16. 끝. 대입할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런데 주인공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누구 대입할지는 다 어디 정해져 있다? 어디라고, 주은아? 다 어디라고? 여기. 나누어진 다항식. 얘가 주인공입니다. 이상한데 현혹되지 마세요. 문제에다가. 저기가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내가 강의하면요 다 잘해요. 진짜로. 뭐 이런 문제. 아까 필수 5번에서 많은 시간 소비했는데 걔네 제외하면요 다 쉬워요. 자 필수 부분도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자 1번에 fx를 자 이번에 잘 보세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뭐라고 했냐면 qx. 다음식 쓰는 게 이제 기본인 거죠. 필수 9번에 나머지가 1이에요. 자, 봐봐. 이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를 자 몫을 다시 또 나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qx를 뭐로 나눈다? 몫을 나누는데 x-3로 나눈대. 얘를 x-3로 나눴다는 얘기는 결론은 q3이 나머지인 거야. 그러니까 q3이 뭔 거야? q3이 뭔가 결론은 q3을 뭐라고 준 거냐면 마이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 qx를 x-3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잖아.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 이 문제는 어떤 변형이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앞이랑 달라지는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fx가 이건데 얘를 뭐로 나누냐면 x-3으로 나눠요.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당연했지만 여기다 당연히 뭐 대입하겠어? 여기다 뭐 대입하겠어? x에다 3 대입하죠. 그러면 3 대입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얘가 문제였는데 얘를 줬어요. q3.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원래 텅텅 비었잖아. 얘를 모르잖아. 얘를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 3 넣을 거잖아. 근데 q3을 준 거야. 문제에서 벌써.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이 얘는 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문제를 주었다? 뭐까지. 근데 몫을 잘 몰라. 모르지만 우리 넣을 건 줬잖아. 넣는 거는. 넣어서 풀라고. 그래서 여기서 3 대입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요게 3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고 3 대입하면 q3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3 대입하면 r인데 r을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잘 모르지만 줬어. 문제에서. 뭐라고? -1이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얘도 수치 대입으로 그냥 풀리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10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9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만 잘 쓰시면 돼요. 항등식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항등식은 어렵다고 하는 친구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혹시 있으면 잘 써보세요. 잘 써보세요. 그래서 이런 수치 대입으로 풀리는 모든 문제 유형들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포기할 거면 아까 같은 문제. 아까 같은 문제가 어려운 거지. 얘를 놓쳤다. 나머지 애들 다 푸는데 쉽게 풀고 있는데 모든 애들이 나 혼자 왜 버리죠? 왜 버리죠? 좀만 연습하면 다 되는데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자 2번 x의 20승. 어우 얘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일단 개수비교법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보여요. 20승까지 갔어요. 개수비교법은 토 나올 것 같죠? 어우 얘는 뭐 일단은 뭐 어떻게 해도 개수비교법도 있으면 난 이제 일단 패스할 것 같아요. x-로 나눴는데 이제 몫이 qx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그때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q-1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q-1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나머지를 먼저 찾을 수 있겠죠. 나머지는 뭐 대입하면 나오죠? 뭐 누가 봐도 다 보이죠? 자, 태민아, 뭐 대입하면 나오냐, x에다가 나머지.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1. 1 대입하면 1, 2, 1. 몇이냐? 1, 2, 1. 4죠. 4. 그러면 모르는 게 누구냐? 2예요. 얘만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목 빼고 다 알아요. 원래 나머지 정리가 목 빼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나머지 정리가 누구 망타시키는 거죠? 목을 망타시키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누구 망타시키지 마세요. 그죠? 친구들 하이피시긴 하시고 또 망타시키지 마시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 하정하고 여기서 2명 아마 자살한 걸로 들었는데 아마 난리가 났었어요. 이 근방에서 2명이 뭐 시험도 보기 전에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거나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이제 손길을 내밀어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이제 2명이나 자살해서 그때 막 뭐지? 작년 고1 애들, 그러니까 지금 고2 올라가는 애들 막 다 막 심리검사 받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되게 좀 심각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한 지역에서 2명이 갑자기 어처구니 없게 자살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좀 그랬었는데 뭐 코로나를 조금 겪으면서 조금 아이들 가운데 약간 마음이 좀 아프거나 그런 친구들 좀 있는 수도 있어서 조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내가 올라갔는데 내 친구가 조금 힘들어 보이거나 누군가 왕따 시키고 그러면 옆에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시고 잘 이렇게 케어도 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한 목숨을 살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살면서 한 목숨 살리면 뭐 그것보다 더 잘할 일이 있을까요? 아닌가요? 뭐 누구 죽이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그죠? 살리는 사람들을 별로 보기 어떻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 구하는 거다? Q-1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효리나 X에 뭐 대입하면 될까? Q-1 구하는 거니까 Q-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면 끝나죠. 얘 빼고 다 알잖아. 그래서 X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끝나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Q-1 Q-1 구하는 거죠. 약간 2차 방정식 느낌으로 Q-1이 2차 방정식의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Q-1만 찾으면 돼. 넘겨가서 나는 나오는 거죠. Q-1 찾는 거. 얘도 사실은 뭐 수치대법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조금 변형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마이너스 2가 남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3. 그래서 Q-1은 3이다. 답은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또 틀린 애들을 보면요. 여기 나머지를 안 구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X-에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했잖아. 나머지는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서 가끔 이런 애 있어. 이 몫을 QX라고 해. X-에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다.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몫을 QX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는 거겠지라고 이제 지레 짐작을 하고 여기 나머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푸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답이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죠? 아니 뭐 몫까지만 얘기했다고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다. 그죠? 맞아. 나머지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했겠죠. 0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있는 거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국어가 안 돼가지고 여기 0 써고 이제 선생님 이게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나머지를 언급 안 했다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끔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죠. 그죠? 가능성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그죠? 몰라서 틀리면 안 열받는데 문제를 국어적인 문제로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가장 아픈 친구들, 그죠?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 참 어렵고, 그죠? 난 수학 선생님인데, 그죠? 국어가 안 돼가지고 틀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국어도 가르쳐 줘야죠. 언급을 안 한 게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수 정리하고 끝낼게요. 다 여기가 수치를 보면 끝나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 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코 그 별표예요. 다 별표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겠죠. 자, fx를 또 뭐 다음식 쓰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을 자 뭐로 나누죠? x 마이너스 나누면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한번. 자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소우야 이 몫을 구하는 방법은 뭐가 제일 빠를까요? 네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떨어졌잖아. 뭐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가 나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 네가 생각해. 조립제법인데 먼저 뭐를 먼저 구해야 되죠? A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A를 먼저 구해. 1 대입해서 0 된다고 해서 A를 구한 다음에 이 식을 뭐로 나눈다? X-1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몫이 나오겠죠. 나눠 떨어지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1차 방식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빠르다? 조립제법이 제일 빠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 문제는 얘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를 구하는 문제죠? A 구하는 거였으니까 뭐 굳이 조립제법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뭐 구하고 싶으면 구하셔도 돼요. 조립제법 연습 한번 해볼까? 그러면 되죠 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대입하면 끝나요. 수치대법 문제죠. 1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3은요. A는 마3.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암산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을 틀리면 나 혼자 틀릴 수 있다. 자, 2번도 쉬운 문제죠.
왜 쉽죠? 2번은? 얘도 쉽잖아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2번도 벌써 나눠 떨어진 게 2개 넣으라고 대놓고 줬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오, 너무 친절해요. 오 마이 갓. 안 친절해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자, 미정계수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요. 2개예요. A랑 B 2개인데 1, 2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나눠 떨어진대. 근데 이제 인수분해 줬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2개 대입해서 0 된다. 연립방정식 딱 하라고. 얼마나 이쁘게 줬어요. 너무 이쁘죠? 그죠?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주나? 절대 안 되는 문제죠? 혼자 틀릴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인수정리 문제에서도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워질 것 같냐? 은성아, 네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완전 제곱식 주면 그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뭐 누구나 받아 알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항상 누구를 봐야 된다, 우리는? 누가 주인공이다? 얘다. 합도적으로. 항상 얘예요. 얘예요, 항상. 뭐, 계산 안 할게요. 뭐, 여러분들 마삼 대입해서 0이다. 1 대입해서 0이다. 연립방정식에서 A, B 찾으면 게임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죠, 사실. 다. 연립방정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서 배워가세요. 연립방정식 못하면. 이제 모르면 다 배워야 되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2단원. 항등식 단원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복습을 잠깐 하고 이제 끝냅시다.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수업 끝났는데, 이제 숙제가 나가겠죠? 그래서 숙제가, 왜 이렇게 많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2단원이 끝났는데, 조금 빨리 진도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너무 버거워한다. 내가 진도 나가다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가 좀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핵심은 뭐였냐면, 다시 한번 보자면,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에 대해서 자기가 개념 노트를 적으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해한 나머지 정리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인수 정리는 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언제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다 설명을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뭐 내 수업을 들은 건가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막 강의를 받고 막 엄청나게 중요해 막 별표 다 쳐. 근데 물어봤는데 몰라. 그럼 걔는 내 제자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가끔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별표 치라고 했고 이건 모르면 안 돼. 여긴 책이 안 나오잖아. 더 중요한 거야. 막 그랬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봐. 그리고 막 와. 안타깝죠. 그럼 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럼 독학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여기 있는 개념도 자기만의 색깔로 적어봐야 되겠지만 특히 언급되지 않은 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언급되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거잖아. 언급된 건 오히려 딴 데 찾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언급되지 않았던 거 책에서 더 중요한 거지. 주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뿌리서 내가 언급되지 않았던 거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들은 처음 듣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가르친 적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선생님 강의에서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개념도 정리를 안 하네? 그럼 이게 뭐죠? 뭐죠? 내 제자가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어느 학원에 다녀도 다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만 정리했고 나한테 특별하게 받는 걸 정리 안 하면 걔는 뭔가 좀 이상하다. 내 수업을 왜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 노트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우리 효림이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뭐 개념 노트 적는 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검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